네, 반갑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담당 김상훈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채권 시장은 올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내 채권 시장은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시간이 좀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과 미국의 국채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순서는 먼저 미국 경제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국 금리 전망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와 통화 정책 그리고 채권 시장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내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와 유사한 N자형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하단과 상단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 매크로팀이 미국 성장률이 올해의 5.7%에 이어서 내년에도 3.6%로 양호한 수준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절대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경기 개선세 둔화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죠. 그런데 경기가 부진하다기보다는 개선세가 둔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의 절대 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낮아지는 성장률은 기저효과 등이 좀 제거되고 나면 다시 2분기 이후에 높아지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연말 연초에도 여전히 5% 후반대의 좀 높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를 피크로 해서 2분기 이후부터는 낮아지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이제 2% 아래로 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은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십니다. 예, 물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의 이제 정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거의 유일한 사례였던 1970년대 미국과 비교해서는 지금은 저희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미국 경제는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성장을 보이고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연말 연초까지 스태그 논란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실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이제 주요국들이 통화 정책 정상화에 좀 빨리 나설 수 있다. 영국 그 연방 이제 은행들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좀 빨라지면서 이제 빨리 나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부각이 되었다가 또 조금 한 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좀 당겨졌다가 늦춰졌다는 모습인데요. 그 지금 왼쪽 밑에 그림 보시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작이 내년에 약 2점 한 중반대 정도 횟수로 해서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내년 6월부터 거의 금리 인상이 시작하게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1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은 11월부터 시장에서 아마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내년 6월 정도에 마치게 되죠. 연준의 출구 전략은 테이퍼링이 마친 이후에 고용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발표 이후에 6월 금리 인상 전망도 기대도 조금은 낮춰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장 내년 6월부터 인상보다는 23년 초 인상 시작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시작은 이제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가면은 이제 다시 금리 인상이 언제냐를 좀 빨리 다시 또 재차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정책도 올해 금리에 영향을 많이 줬죠. 바이든 정부가 또 출범하면서 이 재정을 통한 이제 경기 부양,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3월 미국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수급 측면에서의 금리 상승 요인은 저희는 이제 좀 누그러드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재정 적자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재정 정책이 다시 시행되고 있고 이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수급 측면에서 금리의 상승 요인은 부담은 좀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금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뭐 스태그냐 아니냐, 그 중앙은행이 빨리 나서는 것이냐 아니냐라면서 소위 시장과 좀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금리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1분기 중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그래도 피크아웃 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조기 인상 기대가 조금 빨랐구나라고 시장이 판단하면서 다시 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금리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내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노이즈가 생기면 또 좀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하락하던 금리는 다시 이제 연준이 정말 금리를 올리겠구나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해서 내년도 연말로 갈수록 미국 10년물 금리는 2% 수준을 향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이어서 한국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올해 성장률은 4% 가까운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9%를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 절대 뭐 레벨은 좀 낮아지지만은 팬데믹 이전에 우리 경제에 비하면은 굉장히 양호한 견조한 성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 지표 중에 관심이 이제 아무래도 수출이죠. 또 수출이 금리에 영향을 좀 상관성이 있게 이제 보이니까는요. 수출 증가율은 내년에 저희는 뭐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좀 낮아질 것으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올 왼쪽 밑에 그림 보시면은 내년에는 이렇게 각 지출 항목별로, 그러니까 올해 성장이 수출과 설비 투자가 주도했다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내수가 개선되고 내년에도 뭐 정부 지출이 더해지면서 좀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 성장이 되는 해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이제 잠재 성장률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한 2% 수준으로 하향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좀 길게 봐서는 국내 장기 금리의 좀 하향 요인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당장 내년과 23년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는 기준이 되는 잠재 성장이 2% 중반에서 2% 초반으로 내려오는데 실제 성장은 여전히 3% 가까운 수준과 그 23년에도 2% 중반 정도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GDP 갭 플러스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 GDP 갭만 보고 꼭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금리 인상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물가 역시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과 유사하게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도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2.3%, 내년에 2.0%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우리나라 물가가 한은 목표 2%를 상회하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또한 한은의 금리 인상에 또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수가 개선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뭐 GDP 갭 플러스와 일맥상통하는 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물가 하락 요인 이었던 이제 관리 물가도 통계에서 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전월세 같은 경우도 시차를 두고 물가에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당장 뭐 내년은 아니지만은 국내도 주요국처럼 자가주거비의 물가 통계 편입 여부가 지금 뭐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또 통화정책 정상화에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통화정책은 지금 가장 뭐 시장에서 관심이신데요. 불과 한 5개월 반 정도 전에 이제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시장에서 다 아시다시피 8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이번 달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1분기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을 해서 팬데믹 이전의 기준금리 1.25%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안정, 특히 그중에 이제 가계부채입니다. 국내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 절대 수준도 GDP 대비 100%를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절대 수준이나 속도 자체가 주요국 중에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그 금리 인상에 지금 한은이 계속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계부채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기준금리랑 연관이 없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기준금리와 가계부채 증가율의 추이입니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이 10%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크게 인하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다가 2010년과 11년에 5차례 인상 시에 가계부채 증가가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또 인하기로 전환하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했죠. 그리고 17년, 18년에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그 당시가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가장 낮은 4%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당국의 목표가 증가율을 일단 7%에서 6%로 낮추고 내년에는 4에서 5%로 지금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또한 또 기준금리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가 빨리 안정이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금리 인상의 간극은 좀 좁아질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금융 안정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국내 요인으로 인해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팬데믹 이전으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빨리,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통화정책 정상화의 이제 선두라고 한번 정해봤고요. 그 이후에는 그 연준의 금리 인상에 좀 또 동조해서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에 저희는 기준금리를 1.5%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1.75%, 이번 인상 사이클은 상단을 1.7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과 18년 인상 시의 상단과 같은 수준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뭐 당연히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또 국내가 하지 않았던 적이 높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 횟수의 차이일 정도죠. 그래서 저희는 연준이 인상에 맞춰서 한두 차례 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재정 정책은 그 국고채 발행이 지금 일단은 좀 축소되는 걸로 계획이 발표되어 있죠. 그나마 이제 시장 수급에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간 전망 자료 10월 말에 이제 발간 연간 전망에서 대선 전후로 해서 또 추경 이슈가 변동성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뭐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그 채권 수급에서 앞서는 공급 부분이고 이제 수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6년까지 금리가 이제 인하기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인상기로 전환하고 금리가 상승했죠. 그래서 주요 기관들의 채권 순매수와 잔고 증가율인데요. 크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되고 상승하는 시기에는 투신의 매수는 좀 줄어들고 잔고 증가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반면에 은행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양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뭐 최근 지난해와 올해 오면서 그 예금의 감소와 그리고 대출의 증가라는 부분이 은행의 채권 매수 여력을 좀 제한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은행의 채권 매수가 아무래도 여력은 좀 측면에서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기에 보다는 하락한 이제 상승에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예를 들면은 뭐 18년에서 19년, 20년 갈수록 잔고 증가나 매수는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채 기준 초장기물 위주의 좀 대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수급에서 주목하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그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팬데믹 이후에 국내 국채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미 금리 차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7년, 18년에는 그때 국내도 인상했지만 미국이 더 인상하면서 한미금리 역전 이슈였죠. 실제로 시장금리가 역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팬데믹 이후에 역전이 줄어들고 다시 이제 금리차가 오히려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아무래도 이제 좀 확대된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뭐 내년 초중반은 아니겠지만은 내년 연말 23년 갈수록 국내는 인상이 점차 마무리되어 가고 연준은 다시 인상에 나서게 되고 시장금리 측면에서도 미국 10년물 금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를 향해 가고 국내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미금리 역전과 외국인의 채권 매수 뭐 유출까지는 아니라도 혹시 감소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자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금리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0월 말에 이제 연간 전망에서 금리 상승은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선도금리에 이미 충분히 뭐 3회 이상 4회 이번 인상 사이클의 상단까지 반영은 지금 시장금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또 시장 상황상 좀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좀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의 저희가 국내 이제 그 국채 투자 선호도를 중립 이하에서 중립으로 1년 기준 상향을 했습니다. 즉 이제 채권 좀 분할 매수에 나서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이제 하단은 국고채 3년물 기준 1.75% 그리고 10년물은 한 2.1%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던 금리는 내년도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이제는 인상하겠구나라는 게 좀 더 확실해지는 시기에 주요국 금리 상승에 동조하면서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때는 다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단기 금리차는 금리 인상의 간극에 따라서 좀 등락을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축소되는 국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국고채 10년과 3년 스프레드 왼쪽 아래 그림이 40bp대 아래로 좀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뭐 지금 안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30년하고 10년 스프레드는 저희가 뭐 기존 자료에서도 뭐 국고채 발행 계획에서 30년물 비중이라든지 이런 그 수급의 영향을 더 받겠지만은 아무래도 인상 기간에는 마이너스 압력이 좀 더 위에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인상이 끝났다라는 인식이 좀 형성이 되어야지 다시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어서 국내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 정두호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